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12번째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정욱의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이유미의 겸손함으로 우리 현대사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20살, 90살의 노 장군을 친일파라 욕하다. 대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를 운영할 때 일이다. 2010년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백선엽 장군 강연회를 기획했다. 바이트 대학생 기자에게 강연회 참석을 요청했는데 백선엽이요? 친일파잖아요. 라며 참석을 거절했다. 1920년에 태어난 백선엽은 만주 군관학교를 나온 후 해방 뒤 영어 군사학교에 입학, 6.25 전쟁 당시 사단장으로 국군 제1사단을 이끌었다. 낙동강까지 밀린 전선을 다부동 전투에서 막아내면서 진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1군단장, 휴전회담 한국대표, 국군 최초 사성 장군으로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냈다. 예편 이후에는 외교관으로 공기업 최고 책임자로 공직의 길을 걸었다.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은 90살 노 장군의 삶을 20살의 대학생이 친일이라는 잣대로 단죄하려는 것이 이 시대의 보편적 역사인식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우리는 건국과 산업화 세대에 대한 존경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독재로 인민이 신음한 재벌이 민중을 수탈한 역사로 한국 현대사를 배웠다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책을 이곳에 소개하려고 한다. 저자는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영화를 가르치는 남정욱 교수다. 쉬운 글쓰기를 추구하는 그는 죽어라 날짜와 공허한 명칭들과 씨름해야 하는 역사 공부가 아닌 사건 중심의 스토리가 있는 역사 기술에 도전했다. 나는 올해 3월 OTV에서 남정욱 교수와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에 대해 대담을 나눌 기회를 가졌다. 1966년생인 저자는 386 세대였지만 타고난 천성 때문인지 집단주의적 당시 운동권 문화가 싫어 선배들의 주장에 자꾸 딴지를 걸었고 자연스럽게 운동권 핵심 멤버는 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역시 읽은 책의 80%는 마르크스주의였고 20%는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고 굿바이 전교조, 굿바이 386을 시리즈로 내면서 한국 현대사 책까지 출판하게 됐다고 말한다. 군, 시대의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역사에 등장하다. 이 책은 처음부터 도전적이다. 보통 해방 전국으로 시작하는 현대사 책과 달리 이 책은 군으로 시작한다. 남정욱 교수는 말한다. 5.16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32년간 군이 한국 현대사를 끌고 왔다. 32년간 한국을 이끌어온 세력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의 지적처럼 군이 32년간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왔다. 한국 발전의 가장 결정적 사건인 5.16 혁명도 군에 의해 이루어졌다. 무력을 갖춘 집단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군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잘 조직되고 응집력 있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이었다는 점이다. 강대국들이 모두 참가한 국제전이었던 6.25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군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발전했다.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군대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당시 우리 사회는 중세 사회의 모습을 많이 지녔다. 자연히
국군을 구성한 인적 자원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남정욱 교수는 당시 군은 대한민국 국민 평균치보다 20-30년 앞서 있었다고 말한다. 어쩌면 압력이 높은 국군이 압력이 낮은 사회로 들어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평가다. 5.16이 일어나자 윤보선 대통령과 장준하 사상계 대표는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기하선상의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의 평등 타령.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5.16을 혁명으로 부르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났다. 그러나 남정욱 교수는 5.16은 혁명이라고 주저없이 표현한다.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혁명의 뜻에 어울리는 것은 4.19보다 5.16이다. 가난한 농업국가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했으니 혁명이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5.16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19로 새로운 사회가 들어왔지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로 나누어 대통령과 총리가 파벌 싸움하기 바빴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이 4월 혁명으로 폭발했지만 정치권의 무능으로 그런 갈망들이 수용되지 못하자 제각기 욕구를 분출하면서 매일같이 데모가 일어났다. 초등학생들이 데모하지 말라는 데모를 할 정도였다니 말 다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세대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가난일 것이다. 박정희가 내건 혁명 공약 중 하나는 기하선상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적 국가 경제 재건에 전력으로 집중한다이다. 남정욱 교수는 기하선상이라는 말이 참 낯설게 들린다며 겨우 50년 전 일인데 당시 한국은 참 처참했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 세대에게 너무도 낯선 기하선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당시 신문 기사를 인용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품팔이로 근근히 6식구의 생계를 이어오던 현씨는 12월 중순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현씨의 처 송씨는 이때부터 채소를 이고 겨울에 눈보라치는 산길을 걸어 보리죽, 밀가루죽에 끼니를 마련했다. 이런 생활로 건강이 지탱될 리 없다. 그나마 송씨는 지난 1월 3일 아들을 순산하고 누웠다. 이때부터는 맏딸인 빠끔양의 구걸로 연명해왔고 구호양곡이라고는 찜보리 닷대를 얻어먹었을 뿐이다. 이렇게 살려고 바둥거리던 송씨는 지난 3일에 다시 8일 후엔 18일 된 젖먹이가 그 다음 날인 9일에는 현씨마저 줄을 이어 황천길에 올랐다. 이 사진에 보이는 두 어린이가 살아남은 빠끔양과 정기군이다. 한국일보 뉴스의 눈. 아버지와 어머니 갓 태어난 동생이 굶어 죽고 12세, 6세 두 남매만 살아남았다는 1961년도 기사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던 박정희는 기하선상에 놓인 민생고 해결에 전력을 다했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자신의 가난을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머리카락도 잘라 팔고 독일에서 탄광에 들어가 탄을 캤다. 중동의 모래바람도 이겨냈다. 우리의 부모, 조부모들이 눈물겹게 배고픔과 사워 현재의 풍요를 일궈낸 것이다. 남정욱 교수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우리 사회를 향해 좀 덜 가졌지만 평등한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경제발전의 명암, 전태일 평전 실화인가 신화인가? 이 책은 우리 사회에 금기시된 사항에 대해서도 입을 연다. 필자가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전태일 열사에 대한 평가다. 박정희 시대는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 국민이 속도전이라는 전투 상황에 내몰린 상황이었다.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든 꼬박꼬박 달성되는 수출 목표에 자긍심이 생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을 압박했고 기업은 노동자를 볶아쳤다. 노동자는 골병이 들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호소가 등장했다. 1970년 11월 13일 동대문 평화시장 앞에서 재단사였던 전태일이 분신을 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불길이 기도를 타고 들어갔는지 그의 마지막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워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쓴 전태일의 일기가 공개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는 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일단 전태일에게는 대학생 친구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존경하는 미국의 급진적 사회운동가인 사울 알린스키는 시카고 빈민촌 주민들을 조직화하면서 실천적 조직 모델과 이론을 정립했다. 잠자는 민중을 깨워 리더를 양성시킨 뒤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지역사회 이론이다. 알란스키에서 교육받고 귀국한 오재식 한국기독학생총연맹 사무총장은 학생사회개발단을 꾸려 빈민촌에 학생을 투입했고 전태일은 그런 대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전태일의 분신 후 목숨을 담보한 노동자들의 시위가 열병처럼 번졌다. 대의를 위해 한 개인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민중을 외치는 운동권의 이면을 남정욱 교수는 지적한 것이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이렇게 명암을 갖고 완성돼 갔다. 그리고 경제발전 덕택으로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1980년대 대학에 들어갔고 5.18을 통해 폭발적으로 학생운동이 성장했다. 남정욱 교수는 5.18로 전위 조직이 지도할 대중이 탄생했다고 지적한다. 이때부터 반봉건식민주의에 기초한 민중사관이 대중들에게 전파되고 어느새 우리 역사의 주류를 장악하게 됐다. 긍정의 마인드 그리고 역사 앞에 겸손함. 254페이지의 역사책 치고 비교적 얇은 이 책은 1945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을 크게 6개의 사건으로 나눈다. 한 번의 전쟁, 6.25 전쟁과 두 번의 쿠데타, 10월 유신과 12.12 쿠데타, 그리고 세 번의 혁명, 4.19, 5.16, 그리고 8.7 6월 시민혁명이다. 굵직한 사건들과 군인으로, 학생으로, 노동자로, 기업가로 산 사람들의 인생사가 적절히 섞여 우리의 발전 과정을 흥미롭게 펼쳐 보인다. 저자의 표현대로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선택이라는 첫 번째 허들을, 그리고 산업화의 두 번째 허들을, 마지막으로 민주화라는 세 번째 허들을 넘어 여기까지 왔다. 지금 우리는 네 번째 허들 앞에 서 있다. 그런데 그 허들이 무엇인지 모른다. 뛰어넘어 봐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또렷하게 보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네 번째 허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체력을 갖고 있느냐이다. 자기 나라를 부정하는 역사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라 말할 수 있는가라는 남정욱 교수의 지적은 우리 사회의 지적 허위에 대한 통렬한 꾸짖음이다. 저성장, 북한 붕괴, 극심한 사회 갈등, 지독한 가난과 사와 여기까지 올라온 우리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놓인 허들을 뛰어넘을 체력을 갖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내가 살아보지 못한 역사에 대한 겸손함으로 우리의 굴곡 많은 현대사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